접속한 사람들이 채팅하는 정보를 얻었어요. 이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올해 이제 51살 되는 25년 차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이고요. 굉장히 이번에 핫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S1에 당첨된 아주 행운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 과천에 이제 3대장이죠. S4, S5, S1 세 개 다 넣으신 거죠? 네,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는데 그 중에서 S1, 네. 푸르지오 오르투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74 타입이랑 84가 있는데 어디에 넣으신 거예요? 74 타입 B에 B. 예. 아 점수는 그러면 몇 점으로 당첨이 되신 거예요? S1에 제가 신청을 할 때 네. 69점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69점. 네. 이 69점이 부양가족 4인입니다. 4인. 네. 그러면 5인 가족, 부양가족 수는 4인. 4인. 네. 오 그러면 아직 여지가 있네요. 네, 여지가 있습니다. 74점까지는 여지가 있는데 네. 69점이면 4인 가족이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 네. 그다음에 5인 가족에게는 아직 5점에 더 네, 여유가 맞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무주택 기간이 사실 네네. 2000년도 초반에 네. 잠시 그 신축 빌라를 제가 소유했던 적이 있어서 2005년도 5월 달에 그 빌라를 이제 매도했고 그때부터 네네. 이제 기산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 5월이 이제 15년 이상이 되는 네. 그 시점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까지 2020년까지는 1년에 3점씩 그 가점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무주택이 이제 15년 이상 만점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약 통장 점수만 네. 1점씩 올라가야 1점씩 되는 상황. 계속. 올해 이제 2020년도에 69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네. 1점씩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1년에 1점.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최종적인 가점 목표는 74점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가점 목표를 69에서 70까지 봤던 겁니다. 74점까지 여지가 있는. 네. 1년에 1점씩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네. 그 4년 동안 그 점수를 기다리고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69점에서 70점, 1년에 3점씩 올라가는 최대의 효율적인 가점을 네. 가지고 가장 좋은 그 시점에서 가장 제가 원하는 입지에 청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봤던 거죠. 5년 뒤에 만점을 받을 바에는 74점으로 과연 그때 내가 원하는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고 네네. 지금 마침 제가 원하는 과천에 제가 가장 원하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세 개 다 넣으셨어요? 다 넣었어요. 아, S4에는 C, 84C에 제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S5에는 84B, 그리고 S1에는 최종 74B.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다. 아니면은 맞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4하고 5블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4하고 5는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S1 오르투스가 저의 이제 마지막 보루였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S1을 선택은 하게 됐지만, 저는 4나 5보다도 S1이 좋았어요. 그 지정타의 가장 위쪽에 네.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권 쪽이 아니고 과천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지점. 그 GTX 역에서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그걸 감안을 한다면 저는 S1이 결코 뭐 4나 5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S1을 좀 눈여겨봤는데 네. 74랑 84가 있는데 74를 하신 이유? 84의 대부분 고가점자들이 몰리고. 부양가족 수가 적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84도 저한테는 크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계시기 예, 때문에 예. 5인 가족이기 때문에 최소 84 이상은 가야 되는데 대부분 고가점자들이 부양가족 수 생각한다면 4인 5인 가족인데 84를 선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84로 도전을 하면 제 가점으로는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도저히 이 과천 입지는 내가 포기 못 하겠는데 근데 두 가지를 얻을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84를 포기하고 74를 한번 선택해 보자. 네. 그래서 74 중에서 A, B, C. 예, ABC가 있는데 네. 정말로 이번에 당첨이 돼야 된다는 이제 목표를 갖다 보니까 아하. 74 ABC 중에서 A가 맞토풍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뭐 누구나
당연히 74 중에서도 A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공급 세대 수도 좀 많았죠. 예. 네네 79세 네. 많았죠. 근데 B보다. B하고 C가 남더라고요. 근데 네. B는 포베이였고 마통풍이 안 되는 구조였고 네. C는 아마 판상형이었던가? 타워형 네. 타워형인가요? 네. 그래서 저쪽 끝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C가 조금 마음에 들긴 했지만 네. 당첨되려면 어떤 게 나을까라고 둘이 고민을 하다가 공급 세대 수를 보니까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공급 세대 수가 조금 더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하자. 그러니까 많은 공급 세대 수에 도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적은 공급을 하는 가장 낮은 74B로 가자 했던 거고 C하고 B 중에서 보니까 커트라인은 69점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최고점에서는 C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최고점에서는 C 같은 경우는 69, 73, 71인데 B 같은 경우 69, 69, 70. 예, 그래서 네. 일단 69점 커트라인이라 하더라도 가능성은 69점으로서 가능성은 C보다는 B가 높았지 않았을까. 그 74점 B가 커트라인이 69점, 그다음 최고는 70점. 네, 그럼 69점 중에도 떨어지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사장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추첨제? 네. 추첨제는 운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일단 같은 점수대에서는 어쨌든 랜덤하게 추첨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로직상으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도 운이지만 네. 그만큼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이 운으로 오지 않았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운이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69점의 예비가 몇 번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69점으로 뭐 예비 100 몇 번대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그거 이제 아마 84 타입이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100번대 예비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00번대 69점인데 네. 이제 100번대 예비 와 74B 경쟁률 보면 뭐 해당 지역은 28대 1, 기타 네. 경기 509대 1, 기타 지역 사장님이 넣으신 데죠 406대 1. 와 400명 중에 한 명. 야,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전략적으로 딱 생각하셔서 딱 들어가신 거네요. 예, 우연찮게 제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을 했어요. 어떤? 바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네네. 유튜브 말씀. 예, 예. 근데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아이 뭐야 하고 나왔어요. 예. 그랬다가 사람들이 꽤 많이 접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트리밍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접속한 사람들이 채팅하는 정보를 얻었어요. 이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접속한 사람들이 저는 지금 가점이 몇 점이고 어떤 타입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싶고 물론 그게 이제 경쟁자네. 네 경쟁자인 거예요 저의.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0명 내지 한 300명 뭐 이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수가 좀 작긴 하더라도 네. 사람의 심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채팅창에 올리는 각 개인의 정보들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번 지정타에 4, 5에 많이 몰리는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조금은 좀 처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 본인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부분 이게 좀 이거 공급 세대 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여기는 좀 불안해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 세대 수 적은 수로 가자. 진짜 전략적으로 하셨네요. 결론은. 네. 그게 감이나 그런 로또의 그런 운이 아니라 예, 그렇지 분석해서 않았어요. 이렇게 네. 차곡차곡. 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은 그 화자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네. 들으려고 하는데 그거 떠나서 채팅으로 그 감을 어느 정도 예.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네. 피드백을 보고. 예. 근데 그렇게 막 올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 점수인데 여기에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타입의 뭐 70점대 중반들도 이 타입을 가려고 합니다. 얘기를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에는 70점 중반 이상 되는 사람들, 고가점자들이 이쪽으로 몰리겠구나라는 이제 감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호객 논어에 보면 댓글로 뭐 이렇게 몇 점 괜찮을까요? 이런 네, 것도 네. 그것도 유심히 보시고. 호객 논어뿐만 아니고 뭐 부동산 지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런 앱들 도움을 좀 받고 있죠 계속. 사장님은 합격하실 만해요. 요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얘기하신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로. 와. 그러니까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더라도 정말 그 유튜버만 볼 뿐이지 댓글에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저는 댓글만 봤어요. 이야. 대단하시네. 아, 이게 다들 이제부터 이제 스트리밍 뭐 그런 거 다 댓글만 보인대요. 그리고 한 가지 요즘 느낀 건 예. 그 예전 같으면 당연히 공급 세대에서 많은 쪽에 선호도가 있는데 네. 최근에 제가 본 느낌은 네. 이제 저처럼 네. 역으로 네. 적은 공급 세대 수를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많아졌어요. 아.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또 그걸 역으로 아, 또 역으로 또 공급 세대에서 많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끊임없이 네.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흐름이나 그런 걸. 그렇죠. 봐서. 네. 정말 그때 트렌드가 바뀌듯이. 그러니까 정석이 없고 유리처럼 항상 네, 이렇게 네. 움직인다고. 근데 지금은 결론은 합격하셔서 네. 더 이상 이제 당분간은 아파트를 이제 찾을 필요나 분석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계속해서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10년 뒤에 네네. 어떻게 하면 매매를 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또 시작인 거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네. 한다는 거죠. 네. 와 진짜. 그래서 이야. 그러니까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나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나 아닌 나의 경쟁 상대에 대해서 파악을 내가 해야지 그걸 제3자한테 뭐 요청한다고 해서 네네. 확실할까? 예를 들어서 당첨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정말로 당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내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분들 마이웨이 그냥 본인의 가점은 이런데 뭐 주변의 가점이나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계속 시도하면서 계속 떨어지는데 왜 떨어집니까? 왜 이렇게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을 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어쨌든 본인이 세운 목표 가점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4인 가족이면 몇 점 이상은 안 되고 3인 가족이 몇 점 이상이면 안 돼. 더는 안 갈 텐데 그럼 그 점수 내에서 가고자 하는 어떤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다면 그 아파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분석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